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 위해 연설에 대성 통곡을 하며 감동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위해 연설에 동북 삼성과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이 왜 감동의 대성 통곡, 감동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미 위해 합동연설에서 북괴 김정은에게 핵펀치를 날렸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 위해 합동연설과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김정은에게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성경을 소지했다라고 초용을 하는 김정은 정권, 또한 대한민국의 드라마와 또 이 다른 영상을 보았다고 초용을 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 공산 정권인 북한 김정은 정권, 인권 문제에 한해 전 세계가 일어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지요.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우리 탈북 여성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의 눈물을 쏟아냈겠습니까? 그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부터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이번 미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인권 발언은 전례가 없는 발언이다라고 외신들도 강조했지요. 자, 헤드라인부터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중국 소식통이 지금 동북 삼성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아지트, 그 아지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위해 연설에 대해 어떤 감동의 현장들이 연출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터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연치 않게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 소식도 방송이 됩니까? 라고 해서 당연히 된다 라고 제가 격려를 좀 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때와는 완전히 틀린 윤석열 시대의 새로운 탈북민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특히나 정성산TV 초창기부터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 딱 4년이 됐습니다. 4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동북 삼성과 또 나진 선봉지구, 그 안에는, 나진 선봉지구 안에는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가 있어서 중국인들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돈 거래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중 국경이 딱 막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우연치 않게 저의 그 WTR 조직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WTR 조직들은 어떤 분들이냐? 제 기억상으로는 14년 전, 15년 전이라고 기억됩니다. 그때 수잔 솔추 여사와 에드리안 홍, 또 나아가서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생 조직이 있습니다. 링크라고. 이분들이 동북 삼성에 가서 탈북민 구출을 위한 아지트를 많이 만들어 놨죠. 저는 사실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조선족 분들과 소식통들이 있죠. 그리고 평양 내부에 있는 소식통들과의 굉장한 네트워크를 이루었습니다. 유튜브 초창기에는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 사실상 뭐 막말로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맨입으로는 뭐 중앙당 지도원급 정도의 정보, A4 용지 한 장 정도면 뭐 한 $300, 또 중앙당 국장급, 그러니까 내부 자료 정도 되면은 뭐 한 $1000, 또 많은 때는 뭐 $5000도 돼요. 그래서 사실상 유튜브 초창기 시작을 하면서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통해서 고급 정보들을 참 많이 가지고 왔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사실상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무슨 하늘이 덮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양 내부 소식통의 내용에 따라 지금 현재 북한의 내부 당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의 호랭이다, 호랭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남조선의 박정희 대통령처럼 하려고 한다. 핵무장 하겠다는 거 보라, 핵무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김정은이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저거. 남조선의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탈북자들 정신 바짝 차려서 통일 반드시 시켜야 한다라고 제가 내부 소식통 소식을 전달했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 핵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디립다 까질 않나.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하면서 러시아를 까지 않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꾸 그러면 북한에다가 우리 러시아에 최신 무기를 줄 수 있다고까지 했지요. 얼마나 극대노했으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가 국회 부의장, 우리 말한 부의장 정도 되는 사람이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 안에서는 중국 공산당 너희들 자꾸 힘의 지배 하는데, 힘의 지배는 곧 너희 계속 그러다 보면 대만을 우리 한미일 연합훈련에 끌어들이는 수가 있어. 이런 워딩으로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작년도 저희 탈북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만세를 부르다시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뭐였느냐. 작년도 11월 22일이었나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제 국회의원 할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오차를 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북한 김정은과 뜻을 같이 하는 또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하고는 협치를 끝까지 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때 우리 탈북민들 만세를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북한 인권을 위해 또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습니까? 국민의힘도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못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올해 2월달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 발언만 나오면 한마디로 손사래를 치는 주사파 세력들, 운동권 세력들, 나는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탈북민들 제대로 써라, 이제는. 탈북민들에 대한 활용을 높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기 전에 북한, 중국, 러시아 그냥 아작을 내고 가버렸죠. 오늘날의 북한 핵 문제, 또 오늘날의 북한의 신형 무기라고 하는 김정은이가 최근에 발표한 전술핵, 화산 30일, 이스캔데르급 초음속 무기. 오늘날의 북핵과 오늘날의 북한 신형 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날의 북핵 문제 너희 중국하고 러시아가 해결하지 않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 메가톤급으로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 시에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김정은의 인권 실태를 그냥 폭탄 발언을 한 이후에 그 영상이 또 북한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그쳤느냐? 아니지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 가가지고는 이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는 영어 연설을 하셨죠. 그런데
하버드대 연설은 한글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북한의 날개에 돋친 듯 퍼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김정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부터 시작해서 USB 또 동북 삼성을 통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동가모 뭐 비상 북한 그 내부에 뭐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뭐 벌어지고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조직원들도 김정은 정권 11년 동안 북한 망할 대로 망했다 이거야. 핵하고 ICBM만 남았다 이거야.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섰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아시아의 호랭이, 김정은이 잡아먹고도 남을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평양에 있는, 이분은 평양에 있는 분이 아니고 제3국에 있는 이제 이 북한 내부 WR 통신원인데 이분이 굉장히 고위급은 아니지만 장성택 라인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너희 탈북민들이 잘 모셔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한반도뿐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 동북아의 지각 변동은 분명하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할 사람이다. 자, 아시아의 삼령 누굽니까? 덩샤오핑, 리콴유 하고 또 한 사람 누구였지? 일본의 뭐.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서 우리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이든 뭐 국제관계대학이든 모스크바 뭐 대학이든 이렇게 유학을 좀 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소식통, 그 해석을 잘하는 북한 내부 소식통들, 그 사람들의 분석은 그겁니다.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김정은 꼬꾸라뜨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은 그 뭐 제3국에 있으면서 완전히 또 그 불자입니다. 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북한인이지만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절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완전한 불자입니다. 온몸에 문신도 다 불교와 관련된 건데 그런 불교를 가지신 북한 WTR 통신원 그분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족같구나 남조선. 응?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이 남조선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 선물이야. 너희 기독교 나라라며. 너희 미국의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독교 언더우드 목사부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남조선 기독교를 뿌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남조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분이 바로 윤석열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늘 소식에서도 왜 수십 명의 탈북 여성들과 탈북민들이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탈북 여성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을 보며 왜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저도 울었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앞에는 좀 길어졌지만 공부 차원에서. 자, 동북 삼성의 제 소식통은 이분은 WTR 소식통은 아니고 조선족 소식통입니다. 뭐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왔느냐. 송산영님, 지금 장춘하고 이짝의 연길 등 길림성에 숨어 지내는 북조선 여자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소. 양일간 세 곳의 아지트에 가서 식료품이랑 주고 왔는데 북조선 여성들 윤석열 그치 미국 연설에 거저 대성통곡 하더란데 야 거저 나도 감동 먹었어.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연설에 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니? 라고 물어봤어요. 야, 송산영님 속도란 이야기죠.
성산 형님 속두 다 됐단데 여기 연변에서 고생하는 북조선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한족에게 팔레 가고 중국 공장에 싼 값에 노동 파리함에 또 중국 여러 지역 술집에 노래방에 안마실에 팔레 다니던 여성들이 아이요. 개 중에는 북조선 단련대에 수감됐던 여자들도 수태 많지. 그러니 윤석열 미국 연설에 대성통곡하는 거지. 저는 좀 먹먹했어요. 저는 좀 먹먹했어. 이게 뭐지? 왜, 뭐지? 그래서 아하, 그럴 수 있겠네. 윤석열 대통령 인권 관련 발언에 북한 탈북 여성들이 감동받았구나. 얼쏘 한 30명이 노트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연설 영상 틀어놓고 전부 눈물 흘림에 야, 우리 이제 남조선 가도 되겠구나. 야, 고조 우리 이제 남조선 가도 문재인 때처럼 북조선으로 강제 북송되지 않겠구나. 야,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나.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우리 탈북자들 편인고 정확히 이해했단데 이러면서 대성통곡하는데 나도 눈물 쏟아져서 죽을 뻔했어. 아이고, 나도 눈물 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탈북 여성들 감동시켰네.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돋보 있는 걸까요? 그런데 마지막 멘트가 마지막 이분의 소식에서 한 번에 그냥 확 와버렸어요. 한 번에.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탈북 여성들 제대로 감동시켰네. 그러자 소식통은 감동시킨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때 생각해보라요. 기니 야네들이 이제 윤석열 시대에 남조선 가도 북송시키지 않는 거이 확실하다고 하는 게 뭐같나. 남조선에 있는 탈북자 책임자들 윤석열 대통령 잘 지키라요. 여전에도 탈북 여성들과 우리 탈북민들이 뭐라고 감동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야, 이제 우리 남조선 가도 되겠구나. 야, 그저 우리 이제 남조선 가면 문재인 때처럼 북조선으로 강제 북송되지 않겠구나. 야,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나. 왜 그러냐? 문재인 정권 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SOS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뭐 살려줄 수가 있어야지요. 문재인 정권에 강제 북송시키고, 문재인 때 납북어민 강제 북송시킨 그 소식은 북한, 특히나 항만이 있는 해안 지역에 있는 이 어로공들 집중적으로 강연을 해가지고 너희 탈북 배 타고 남조선 가려면 가라. 남조선에 문재인 남조선 대통령이 다 돌려보내줘. 이게 소문 나가지고. 그러니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동북 삼성과 중국, 또 지금 제3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얼마나 마음 졸이며 한국에 갈 날만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북한 인권 이야기하니까 우리 탈북 여성들과 탈북민들
진짜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우리 탈북민들과 북한 동포들을 위하는 대통령이 나왔다라고 대성통곡하는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정성산 TV에서 강조해 드리는 캠페인,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성산 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의 상무정신으로 승리해 온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끔 자유 북진 통일의 방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자유 북진 통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반중국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중국 매체인 GTV와 자유일보, 호주의 거대 반중국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뺨을 어떻게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는지, 또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에 중국 최대의 해외 공작 조직이 일망타진, 대폭망했다라는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이 소식은 GTV가 먼저 시작한 듯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GTV나 자유일보는 대만과 매우 가까운 매체지요. 그런데 이 매체에서 나온 글들이 이 영국의 반중국 매체로 갔다가 다시 호주로 와서 지금 계속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더 놀라운 건 이러한 소식들이 미국에까지 건너가, 미국 커뮤니티에까지 건너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전략이었어? 이렇게까지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라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GTV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그때부터 조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꼭 찍은 거는 외국인들의 의료보험을 손보겠다라고 이 워딩을 걸어놓고, 현재 지금 왜 한국에서 외국인들, 특히나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지, 또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들, 특히나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에 대한 위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GTV는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을 잡을 생각을 딱 하고 있었다라고 강조하지요.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 이 호주의 커뮤니티가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민청을 설치하겠다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심치 않게 강조했던 건 뭡니까? 중국인들과 또 조선족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죠. 여기서 호주의 블로거들이 강조하는 건, 아니 어떻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선거판에 매우 중요한 한 표일 수 있는 지방선거의 그 유권자,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투표권을 없애버릴 생각을 했겠나? 사실 이거는 호주에서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호주가 완전한 반중국 국가로 완전히 돌변을 했죠. 호주가 반중국 국가로 돌변을 하게 된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불과 6, 7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의 와해가 된 호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입법, 공산당 첩자들을 얼마나 이 호주 국회의사당에 잔입을 시켰었습니까? 그 이후에 호주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를 했지요. 그러니 호주 블로거들이 정치에
속속이 박혀 있는 중국 간첩들, 중국인들을 속출해 내려고 이미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딱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호주 블로거들은 딱 설명을 하며, 역시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라고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무엇이 제일 크게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강조가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이 정상회담 합의서에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위구르 신장, 인권을 딱 적시를 했죠. 그리고 대만, 항행의 자유도 적시를 하고, 그리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정주국으로 참여도 하고, 뭐 중국 공산당이면 매일 계속해서 이 관영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까거나 말거나 작년도 초지일관 반중국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갈 줄 알았는데 중국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나토 정상회담. 나토를 갔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부들부들거렸죠. 자, 또 그때 이 GTV나 반중국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작년도에도 의지가 강력했다. 아, 이런 전략이었어? 그 전부터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배심이 있었네 라고 칭찬을 하는데,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는 무엇이다?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투표권을 뺏는 그 베이스는 뭐였습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한 거 아니었습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투표권을 빼야겠다. 또 대한민국 구석구석 정치권에 기어들어 있는 정치 커넥션을 잘라내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다라고 이 외국인들은 분석을 했죠. 여기에 또 소름이 돋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보유하고 소유하고 거래했던 부동산들을 참빛작전처럼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지만 그 법무부도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TV야 이 레디스나 다른 해외 반중국 매체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부동산을 싹 다 수거하겠다는 건 뭐라고 평가했느냐? 뭐라고 평가했느냐? 우리는 그냥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에서는 우리가 땅을 못 사고 집을 못 사고 하니 너희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대한민국에서 땅을 살 수 없고 아파트를 살 수 없어. 불법했으면 다 개헌해.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대만 언론들과 대만의 정보 관계자들, 그러니까 정보 관계자라기보다도 대만의 네티즌들은 뭐라고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중국 공산당 자본을 확 다 묶어놓고,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자본, 공작팀들의 그 자본의 실체를 확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뿌리채 뽑으려고 한다라고 대만 매체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살이 더 붙여지고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과 또 조선 제1검,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 이 전략이었어.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하며 대만 문제를 거론을 하고 북한 핵 문제, 또 중국 문제, 중국에 이번에 호통을 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키워준 것이다. 중국이. 그러니 오늘날 북한 김정은의 핵, 대량 살상 무기, 신형 무기, 당신들 중국 똑바로 안 하면 우리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라고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한 것을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딱 해놓고 대미의 글, 이만하게 글을 뭐라고 해놨느냐. 북한 따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없애버리는 아시아의 용이 돼버린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내에 중국 스파이들을 잡아내는 최고의 검, 소리 없이 싸우고 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하고 싶었는데 다 중국어라 그 번역하는데 한참 걸려서 제가 지금 한번 좀 리서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반중국 매체와 반중국 블로거들, 반중국 전문가들이 보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이라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따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침몰시키기 위한 아시아의 드래곤, 용이다. 이런 소식들이 왜 반중국 매체에서 터져나오겠습니까? 대만의 자유일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한다. 대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이야기죠. 자, 이번 시간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중국 전략에 중국 지금도 큰일 났지만 앞으로도 크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군사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우 깊은 워딩으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러한 시대가 오다니, 군사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소상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북아 시대에 새로운 맹주가 등장했다라는 워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부인인 올레나 젤린스키 여사를 만나면서 한 발언에 대해 군사 언론들이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토가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왜 열광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도 대통령 취임식을 한 직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공동선언문에 중국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위구르 신장 지역 인권을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중국 공산당 난리가 났었지요. 자, 그뿐이겠습니까? 중국이 부들부들거리는 대만 문제, 대만 앞바다에서의 항행의 자유도 당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딱 대문짝만하게 박아놨죠. 자, 그 이후에 이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들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행각, 나토 방문에 얼마나 기겁을 했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중 정상회담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그게 이때까지의 관례였다라고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나토 정상회담, 나토를 찾았죠. 나토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전과 K방산, 세일즈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나토를 찾은 이후 중국의 관영 매체가 총동원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뒤집어 엎었던 핵심.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경중의 시대.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굴욕적인 친중국 정책을 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하게 나토를 찾음으로써 당시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뒤집어 엎었죠. 자,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군사 언론들, 특히나 밀리터리 포커스나 가디언 데일리가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앞부분의 워딩을 윤석열 대통령 기사발로 소상하게 소상하게 소개를 한 이후에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다? 딱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국민들 열광, 윤석열 대통령 나토 열광. 그 이유는 길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왔다라고 포커스 밀리터리와 또 이 가디언 데일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어떤 말을 했길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열광을 한다는 겁니까?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그냥 이 포커스 밀리터리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면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좀 직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나토 동맹국들이 열광의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을 만나 이런 대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 연대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번 전쟁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 국민들, 희생자, 가족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무슨 발언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젤렌스키 영부인 여사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 SNS에서는 대한민국,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들의 참상, 전쟁의 참상을 잘 알고 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의 글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방송도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열광, 칭찬의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더 빈 이슈는 여기서부터이다. 사실상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에 무기를 요청하러 갔다라는 외신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젤렌스키 여사는 한국으로부터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과 함께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등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했다. 살상 무기 요청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가디언 데일리가 강조하는 게 이거죠. 저도 사실은 젤렌스카 대통령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살상용 전투 무기를 요청하러 온 줄 알았었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나토가 열광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회원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나토와 나토 회원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또한 러시아를 향해 이 대놓고 작심 발언을 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러면서 군사 언론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발언을 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시대를 누가 열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북한 김정은과 또 중국 공산당, 러시아를 연일 질타를 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번에도 나토를 언급한 것은 무엇이겠나. 한미일 동맹 강화,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쿼드 동맹 강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윤석열 대통령 강화. 이제 나토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프레임에 딱 세팅을 해 놓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우크라이나 언론사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열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 언론들이, 한국 언론들은 이런 걸 발표를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나토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 유럽 언론들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북괴 김정은을 잡고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요.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 시절 김정은이를 붕괴시키고 북한 인민들 해방시킬 수 있는 통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지금 현재 소외로 귀순을 한 두 가족의 탈북 스토리와 또한 대통령실이 실시간 보고받았다는 소식들, 현재 북한 내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동아일보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귀순 두 가족, 한국 방송을 보며 동경을 했다. 또 남한에선 이란만큼 돈을 벌 수 있나라고 물어보기도 했다며 북한의 두 가족 탈북 스토리, 경제난, 코로나 통제 못 견뎌 탈북, 사돈사이며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 한국에서는 이란만큼 돈 벌 수 있나, 신문 과정에서 한국 실상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6일 밤 소형 어선을 타고 소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으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라고 증언했다라며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귀순 직후 군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남조선에서는 정말 이란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라며 한국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목선 한 척의 의지에 사실상 목숨을 걸고 귀순을 결심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며 두 일가족은 총 9명으로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돈 사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며 이들은 평소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라고 말했다며 또
귀순을 결심한 뒤 수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귀순을 강행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내 식량난 등 생활 요건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며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삼엄한 이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뚫고 오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자체가 북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화된 체제 단속과 삼엄한 감시 통제에도 불구하고 두 일가족이 소해를 통해 바로 한국으로 오는 해상 귀순을 선택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와 탈북 비용 급증 등의 요인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중 국경, 작년도까지만 해도 1인 1명이 한국으로 탈북하는데 들던 비용이 작년도 정확하게 한 800만원, 600만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원으로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해결을 강조하는 기조도 귀순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국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접한 뒤 정부가 귀순자들을 북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설명도 동아일보는 곁들이고 있습니다. 목선 귀순, 북한 두 일가족의 정부 합동 조사 중 발언, 남조선 방송 몰래 보며 남조선을 동경하게 됐다. 남조선에서는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냐? 북한에서 고향에서 보기 힘든 기름진 음식을 남조선에서 먹다 보니 계속 설사를 한다. 6일 밤 소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해상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귀순을 결심한 뒤 한 달 이상 치밀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다라고 우리 정부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목선을 개조하고 구체적인 귀순 시기와 경로를 점검해 왔다는 것인데 이들은 오랜 기간 해상 탈북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서 날로 악화되는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강화된 사회 통제 감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며 이들 중 일부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음식을 먹은 뒤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기름진 음식이 많아 계속 설사가 나온다라며 지사제를 요청했다라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열악한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 이들은 평소 몰래 시청하던 한국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자유와 풍요로운 경제 상황을 접한 뒤 주민들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한국을 평상시부터 동경해 왔다라고 진술했다라며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합동신문 조사관들에게 남조선에서는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이곳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등 9명이 두 가족 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돈 관계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NL을 통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황해도 강령을 출발해 소해
NLL을 넘은 뒤 우리 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은 현재 경기도의 한 정부 시설에 머물며 군과 정보기관,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의 합동 신문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서식통은 서해 NLL상에서 신병 확보 후 육상에 내린 직후까지는 모두 지치고 극도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금은 차분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사 내내 김정은 체제에서 악화된 경제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가 길어지면서 염증을 느껴 탈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방송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시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며 북중 접경이나 휴전선을 통해 대북 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된 휴대용 저장장치, USB 메모리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뉴스 방송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계속해서 지켜보았죠. 북한 주민들의 귀순 과정에서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으며 야간 감시 장비로 서해 NLL 북한 측 해역에서 주민들이 탄 어선을 최초 포착한 순간부터 서해 NLL을 넘어와 7일 오전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군 지휘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실 실시간으로 보고가 됐다라며 정부 고위소식통은 북한 경비정 등에 발각돼 귀순이 무산되거나 우리 군과의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만전에 또 만전을 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순 유도 작전 당시 북한군의 특이사항은 없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순 사실은 있지만 합동 정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귀순 주민들의 신분 노출과 신분 노출과 또 이 신분 노출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원과 귀순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북한 내부가 얼마나 심각한지 특히 북한 주민 집단 이탈 가능성 주시해야 한다. 특히 북한 내 식량난과 비료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 북한 내부에서 특히나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심각한 징후라며 정부 소식통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강조했다라며 이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몇 달만 계속돼도 북한 주민들의 집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북한의 북중 봉쇄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은 2010년 1월 국경을 봉쇄했고 그해 10월에는 중국과의 육상 무역 통로마저 사실상 폐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까지 이어져 더 심각한 상태라며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부터 밀을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했는데 밀 농사마저 제대로 안 돼 역대급 식량난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외부 지원으로 받은 식량마저 평양 내 특권층만 보급돼 지방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 관계자는
과거보다는 음지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북한 식량 지원 소식을 접한다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될 수 있으면 동아일보의 기사를 제대로 낭독을 해드리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동아일보가 이야기한 이 내용보다 북한 내부는 100배, 200배 더 심각합니다. 100배, 200배, 300배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죽했으면 북한의 돈주들이 지금 해마다 자살하는 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을 시키고 북한 인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수작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이와 9.19 군사합의를 해놓은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많이 축소를 했으며 한미연합훈련 아예 없애버린 훈련도 있지요.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에 자유의 방패훈련 얼마나 최고조의 훈련으로 김정은이를 압박을 했습니까? 이번에 한미일 사실상 일본이 참석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지요. 일본 해상 스텔스기에 호위를 받으며 미군의 전략 자산 B-1B 전략 폭격기 2대나 원산 앞바다까지 진출을 했었지요. 이에 북한의 공군 부대가 완전히 개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자유의 방패 훈련을 하면서 한미연합 공중자산 김정은이가 경악을 하는 스텔스 전투기 거의 다 뛰었었죠. 또한 인도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앞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국에 착륙할 수도 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쌍용훈련은 또 어땠습니까? 쌍용훈련은 그야말로 인천 상륙작전급으로 이번에 진행을 했지요. 북한의 6회 공군이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에 얼마나 폭망을 했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대하겠다. 강력한 힘으로 김정은이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죠. 여기서 가장 김정은이가 경악을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한 무슨 훈련? 한국군과 미군, 한미 특수부대의 김정은 참수훈련. 얼마 전에도 국방부에서 소식을 전한 핵심이 뭡니까? 사실상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서 김정은 참수훈련의 그 본질, 그러니까 김정은 참수훈련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죠. 그거를 문재인 정권이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1월 달부터 김정은 참수훈련의 강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올리고 있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제대로 잡겠다라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죠. 자, 김정은이가 왜 발칵 뒤집어졌느냐? 이번에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열리는 강력한 대규모 한미 경멸훈련. 이름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경멸훈련에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이 그냥 벌벌 떠는 듯한 워딩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얼마나 소름 돋게 부들부들거리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목 자체도 끊임없이 감행되는 전쟁 도발 책동의 끝은 어디일까? 끊임없이 감행되는 전쟁 도발 책동의 끝은 어디인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언제까지 훈련 계속할 거야? 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도대체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조선중앙통신이 도대체 화력훈련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핵 보유국을 상대로 한 경멸훈련이라는 것은 또 무슨 낫 도깨비 같은 소리인가 라며 여기서 또 조선중앙통신이 스스로가 휴전선 앞에서 집중적으로 포사격하는 부분을 부들부들거리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도대체 20여일간이나 그것도 우리 전선, 그러니까 북한의 휴전선이죠. 우리 전선 바로 몇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광남 쪽으로 버려놓고 총포성을 울리려는데 대해 우리는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전선, 그러니까 휴전선 바로 앞에서 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을 엄중히 파괴, 위협하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사사건건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괴뢰 호종광들의 광란적인 핵전쟁 소동은 그에 상응한 대응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전망적인 위협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정당 방위 수단들을 갖추는 건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방혁신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방혁신의 회의에 대해서 그냥 부들부들거리며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경멸훈련, 응? 끊임없이 감행되는 전쟁 도발 책동의 끝은 어디인가? 언제 끝날 거야? 뭐 이런. 자, 여기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매우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이 수사학적인 표현까지 써대며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경멸훈련에 대해서 저렇게 부들부들거리는 것은 휴전선 몇 킬로 앞에서까지 포를 쏘겠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전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부들부들거리는 것은 이번 화력훈련은 역대급 훈련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무려 한미연합자산 최고의 자산들이 북한에 대한 북한 정권에 대한 작심 역대급 훈련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한미연합자산은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5차례에 걸쳐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진행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F-35A 스텔스기, 이게 F-35A, F-35B 이 계열을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또한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K2 전차와 K-21 장갑차, 천무 등 다연장 로켓포, 주한미군의 M2 브래들리 계열 장갑차 등 한미연합자산의 막강한 자산들이 이번에 총동원되며 역대급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사격 훈련과 여러 합동 훈련을 통해 과학화된 새로운 신무기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다라고 하지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의 저 무지막지한 김정은에게 힘에는 힘으로 대처하겠다. 이제 김정은, 앞으로 김정은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력함에 어쩔 수 없죠. 김정은은 오래 못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의 내부 소식통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만 하면 북한의 육해공군 3년을 못 견딘다. 3년을. 자,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